성장형 아이돌이란 얘기를 하면 한국에서는 대부분 이러시거든요. 아니 한국이 더 성장형인데? 한국 아이돌들이 더 많이 성장하는데? 얘네들이 뭔 성장형 아이돌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같이. 간단하게 얘기할 거예요. 간단하게 그냥 핵심만. 이런 일이 있다. 운영 쪽이나 제작 쪽에는 이런 입장이 있고 이런 이야기가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이제 일본의 성장형 아이돌이라고 말을 하면 AKB48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쿠라자카 46까지 오는 이른바 4648 제국이라고 말을 하고요. 여기서 일단 얘기를 처음에 끌어가려면은 아키모토 야스시란 PD 얘기를 먼저 해야겠죠. 요 총괄 프로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아키모토 야스시상은 방송 작가를 하셨던 분이고요. 방송 작가를 하면서 작사가로도 참여를 해서 좋은 곡에서 작사를 했었고, 이분이 되게 유명한 음악 방송에서 방송 작가를 많이 했었어요. 모타방에서도 이분이 방송 작가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오냐코 클럽이라는 그 후지 테레비에서 방송에서 아이돌을 만드는 그 방송의 방송 작가로 참여를 하면서 오냥코 클럽이라는 성공적인 아이돌 팀을 만드는데 이제 참여를 하게 되죠. 이게 뭐 오냥코 클럽 프로듀서였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건 아니었고, 그냥 그 방송 작가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러니까 여러 스텝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이 나중에 AKB48을 만들게 되는데, 일단은 그 오냥코 클럽에서 48로 이어지는 그 간격 사이에 일본 아이돌 시장에 큰 변화가 와요. 특히 일본 여자 아이돌 시장에. 그러니까 요때 요 직전에 일본의 버블 경제 이후에 경기 침체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IMF 직후 때처럼 일본에서는 아이돌 산업의 투자가 많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관심도 좀 떨어졌고 투자도 줄기 시작하고, 그게 한순간에 좀 맞물려. 이게 사실 한국에서 아이돌 팬, 이런 AKB 팬들 중에서 버블 경제 직후에 일본 사회가 뭔가 좀 침울한 분위기에서 이제 아키모토 야시상이 AKB를 일부러 좀 일반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컨셉을 가져갔다라는 말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그 태클을 거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래 그 버블 경제 침체가 온다고 해서 그게 직후 바로 어떤 경제가 재편되는 게 아니라 그게 서서히 재편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일본의 남자 아이돌과 여자 아이돌은 약간 3, 4년 차가 있는데, 오냐코 클럽이 잘 되고 하루 프로젝트가 한 2, 3년 인기를 얻고 인기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그때부터 한 4, 5년간 여자 아이돌계에는 좀 투자가 엄청 줄어들기 시작해요. 아이돌들은 별로 인기가 없고, 그 당시에 일본에서 이제 락 음악이 되게 인기가 많았었죠. 근데 그 상황에서 아키모토 야시상이 만든 게 AKB48이라는 팀이었는데요. 버블 경제가 침체되고 나서 사람들이 연예인들에게 관심이 없어지고, 뭔가 자기보다 돈을 많이 벌고 뭐 잘생기고 멋지고 뭐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하고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떨어지니까 일부러 뭔가 평범한 사람들로 모아서 팀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AKB가 나왔다고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차적인 목적은 투자가 적어져서 이때 좀 문제였던 게, 사실 아이돌 제작에 초반에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는 게 트레이닝 비용이에요. 그래서 트레이닝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사실 오냐코 클럽 때 어느 정도 그러니까 팁을 받은 거죠. 오냐코 클럽은 방송국에서 제작한 팀이어서 그렇게 막 트레이닝을 거쳐서 만든 팀이 아닌데도 인기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냥 트레이닝 없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만 부족하니까 여기에 어떤 컨셉을 섞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할 때 일본 그 문화, 사회를 아주 뒤흡슬었던 그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드라마로도 제작해서 인기가 많았던 전차남이라는 책이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그게 오타쿠 같은 남자 주인공을 이제 좋아해주는 되게 어떻게 보면 인싸 여성 주인공과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남성들을 타겟으로 아예 그 아키하바라의 뭔가 메이드 카페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완전
뭔가 서비스를 해주는 컨셉으로 하면은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만나러 갈 수 있는 아이돌이라는 컨셉을 정했다고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AKB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AKB가 가지고 있는 컨셉은 본인들의 극장을 소지해서 그 극장에서 공연을 해서 거기에 티켓을 끊고 오면은 만나러 갈 수 있는 아이돌이다. 이게 첫 번째였죠. 그리고 두 번째가 로컬형 아이돌. 아키하바라의 그 약자잖아요. 그래서 아키하바라에 있는 극장에서 활동하는 팀인데 마치 이게 지역 연고제, 그러니까 프로 야구처럼 지역마다 팀을 두고 그 지역 주민들이 이 아이돌을 응원해주고 지역끼리 경쟁도 붙이려는 그런 로컬형 아이돌, 지역 연고제를 도입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선발제도. 우리나라로 치면은 연습생이 있고 연습생 중에서 계속 월말 평가를 통해서 선정된 친구들이 이제 데뷔를 해서 가수로서 활동을 하는 건데, AKB는 그냥 연습생과 그 가수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매번 그냥 평가를 받아서 그때그때 활동하는 가수들을 바꾸는, 그러니까 연습생이었던 친구가 데뷔도 하고 데뷔했던 친구가 다시 연습생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만나러 갈 수 있는 아이돌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악수회, 사진회, 그래서 팬들이 직접 와서 악수하면서 대화도 하고 사진도 같이 테이블에서 찍고 뭐 그런 이벤트를 넣고, 이게 나중에 잘 되고 나서 발전이 돼서는 가위바위보 대회, 그래서 1년에 한 번 다 모여서 그냥 가위바위보로 대결을 해서 가위바위보로 우승한 사람이 선발이 되는, 그 데뷔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회도 있고, 총선이라고 아까 말한 지역 연고제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냥 국가대표를 뽑는 거죠. 야구로 치면은 원래는 뭐 서울, 그런 뭐 대전, 부산 이렇게 나눠서 각자 팀이 싸우다가 1년에 한 번은 거기에서 올스타전이라고 해야겠네요. 올스타를 뽑아서 앨범을 내는 총선. 뭐 이런 그 컨셉들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기서 점점 팬들이 늘어나고 잘 됐던 건데요. 사실 AKB가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 10번째 싱글 때부터 좀 잘 돼서, 오거의 그 다이아몬드 때부터 잘 돼서 그 전까지는 진짜 극장에도 사람도 별로 안 오고 그랬던 과정을 오랫동안 거쳐서 잘 됐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성장형 아이돌이라는 얘기가 처음에 붙은 건 아니고, 이 AKB는 처음에는 그냥 극장, 로컬형 아이돌로 만나러 갈 수 있는 아이돌로 나왔는데, 그게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안 됐고 오랫동안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생각지도 못하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지하돌 컨셉으로 갔었는데, 이게 점점 먹히면서 오랜 기간 좀 빌드업이 돼서 잘 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야스시상이 좀 캐치를 한 거예요. 이런 형태로 인기를 얻는 게 오히려 강력한 팬덤을 구축할 수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성장형 아이돌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건데, 성장형 아이돌이란 얘기를 하면 한국에서는 대부분 이러시거든요. 아니, 한국이 더 성장형인데? 한국 아이돌들이 더 많이 성장하는데 얘네들이 뭔 성장형 아이돌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시면 일단 그 성장형 아이돌을 모르시는 거예요. 성장형 아이돌을 좀 오해하시는, 이 단어의 번역 때문에 오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장형 아이돌에서 성장이, 우리는 그냥 번역을 해서 성장형 아이돌이라고 하니까 아이돌이 성장형 아이돌이니까 아이돌로서 노래랑 춤을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노래와 춤의 성장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이 친구들이 아까 말한 대로 10번째 싱글 때까지 고생을 했는데 그 이후에 더 잘 되는 걸 보고, 그럼 왜 얘네들이 잘 됐지? 라고 분석을 해보니까 트레이닝 없이 그냥 바로 극장에 세웠는데,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극장에 서서 노래하고 춤추는 아이돌들을 보고, 처음에는 아무도 안 보다가 그때 한두 명 와서 보기 시작한 사람들이 본인의 인생을 이입하기 시작했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들의 사회 초년생 느낌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이 뭐 회사에 처음에 입사하면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를 않는데 여기가 학교냐고.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깨지고 구르면서 본인이 이제 학습해 나가고 업무를 배워 나가고
그러면서 사회인이 됐던 모습을 이 어린 친구들한테 뭔가 동질감을 느끼고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기 시작했던 거죠. 왜냐면 얘네들이 노래도 춤도 하나도 못하는데 나와서 앨범을 내야 되고 맨날 사람들 앞에서 극장에서 공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장형 아이돌에서 성장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냥 사회인,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성장을 한다는 의미에서 성장형 아이돌이에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도 노래랑 춤을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늘긴 하지만 워낙 많이 춤추고 노래를 하니까. 근데 끝까지 트레이닝을 안 받으니까 뭐 보컬 트레이닝적으로 노래를 잘한다던가 춤도 기본기는 전혀 없죠. 그냥 계속 영상 틀어놓고 반복으로 하기만 하니까 스텝을 밟을 줄도 모르고 허리를 쓸 줄도 모르고 몸에 락을 걸 줄도 몰라요. 10년을 활동해도. 근데 야스히상 입장에서는 그게 사회다. 그게 당연한 거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트레이닝 시켜서 잘하게끔 만들어서 내보내면 우리가 사회에 나갈 때 그렇게 완벽하게 누군가 우리를 가르쳐서 보내주나. 그럼 그것은 억지로 만든 컨셉이고 상품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나이가 더 많이 들고 프로 가수를 할 때, 프로 댄서를 할 때 그렇게 하면 되지 이 어린 나이의 아이돌들이 그렇게 할 필요 있나라고 어쨌든 그게 정답이든 아니든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성장형 아이돌의 컨셉을 고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상하리만큼 그렇게 트레이닝을 안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친구들이 좀 인기를 얻으면 개인적으로 소속사도 생기고 그럼 거기서 개인적으로 트레이닝을 받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운영진에서 춤이나 노래 트레이닝을 하는 거는 데뷔하기 전에 잠깐 그리고 거의 뭐 1년에 한두 번 단체적으로 시켜주는. 근데 성장형 아이돌이 한국에서도 이 컨셉을 계속 따라하려고 했던 게 이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